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신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중에 법원은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게 되느냐. 물론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MBC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방송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오늘 오전에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MBC 앞에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항의 방문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불법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편파 방송의 많은 사례를 경험해왔기에 더 이상 MBC가 이와 같은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지위만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MBC의 잘못된 왜곡된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MBC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화석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를 항의 방문했는데 뭐 MBC 관계자들 만나거나 그러진 못한 거죠? 어떻습니까? 사장 면담을 한 걸로 사장면담을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한 10시, 오전 10시 예. 조금 넘어가지고 아마 이 버스로 단체로 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막 간 모양인데요. 가서 앞서 화면에서 보신 대로 그 이 시민단체 뭐에서 나오신 뭐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뭐 좀 몸싸움도 좀 벌어졌고요. 저걸 뚫고선 그 몇몇 이제 그 이 지도부만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로비에서 아마 MBC 노조랑도 한번 좀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신랑이 끝에 결국 그 MBC 사장을 뭐 한 잠깐 한 20분 정도 면담하고 11시 한 반 정도에 이 MBC에서 철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MBC 노조는 부당한 방송 장악이다. 돌아가십시오. 이런 피켓을 들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을 항의했다, 비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왜 MBC, 공영방송 MBC를 이렇게 항의 방문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일단 방송 또 언론 저널리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토론과 논제의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이요. 일단 그 해당 녹취를 했다는 분이 기자라고 하는데 기자라고 하면 기사를 쓰죠. 네. 그거를 통째로 불법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를 다른 언론사에 넘겨서 방송에 나가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의도를 갖고 접근했던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불법으로 그것이 활용이 돼서 MBC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언론으로서
이제 용기를 갖고 팩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기자님들의 정당한 그 역할 범위 안에 드느냐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당에서의 항의 방문, 야당은 뭐 네. 당연히 이러한 방법 외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어쨌든 간에 권력과는 좀 거리를 둬야 하고 언론은 언론 스스로가 판단하고 보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좀 진통이나 뭐 경론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YTN도 뭐 항의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네. 왜 자꾸 이런 항의 방문, 언론사 항의 방문하는 거죠? 저희는 언론을 제소하거나 대장동 혹은 이재명이란 이름을 쓰는 순간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권력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정당이 가진 권력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기관을 앞세워서 그리고 그것으로 거박을 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당에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닿을 수 있는 목소리, 전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었고 그리고 왜 불필요하게 시끄럽게 야당은 언론사 앞에 항의를 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보도든 불법을 넘어서 그리고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법적인 수단을 강제한 것까지 다 합리화해서 보도가 된다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압도하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목소리는 전해드리고 싶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언론사 항의 방문, 오늘 MBC 항의 방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께서도 기자 시절, MBC 기자 시절 여러 특종 보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외압을 경험하셨으려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는 보도하셨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저희 항의 방문 자체가 지나친 정치 시조다, 또 내로남불이다고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처분 신청을 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MBC를 굳이 항의 방문하셔서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저런 정치적 행위를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대화, 정말 지극히 사적인 대화마저도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와의 통화 내역이 김건희 씨와 뭐 친구 사이라서 원래 알던 지인 사이의 통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통화는 당연히 공적 대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기자님들이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도 사실 녹음을 전제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가 어떻게 사적 대화라고 규정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MBC 또한 여러 가지 언론사의 책임 하에서 이 보도 내용을 아마 최대한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담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을 공개할지도 모르면서,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서 지금 공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한테 직접 장경태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지라시 형태로 예. 돌고 있긴 합니다만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서 좀 더 궁금하고 앞으로 공개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 언론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국민 알 권리와 관련된 책임, 또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몫을 국민들에게 드려야지, 이 부분을 왜 굳이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시고 YTN, MBC에 이어서 다음에 또 SBS도 항의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예, SBS 항의 방문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주셨는데 장경태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어요. 김은혜 의원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취재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까 기자였다면 기사를 썼겠죠. 근데 기사를 쓰지 않고 통째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파파라치와 같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네. 같습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기자라고 밝혔다고 취재하라고 하면 그 당시에 왜 이거를 그러면 6개월 전이나 내보이지 않고 이제 와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키를 쥐고 있고 녹취를 공개했던 분이 돌아가시는 그 다음날 본격적으로 몇 명의 언론인을 칭하는 분들과 함께 이것이 불거졌을까요? 저는 이게 통화 내역을 녹음해서 방송사에 유출한 당사자분들이나 그분들이
진짜 언론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공익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불법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예술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녹취를 했다는 분이 이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그동안 송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그분에 대한 보도도 김건희 씨가 마음에 들 수 있을지 오보인 걸 밝혀냈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명 김건희 씨에게 접근할 때 내가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서로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인지 그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은혜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장경태 의원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원래 기자가 취재를 하면은 당연히 기사를 쓰죠. 그 취재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다가 넘겨준다는 거는 사실은 기자 세계에서는 기자들의 상식과 원칙에는 맞는 형태가 아니에요. 뭐 오늘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마는 MBC가 또 뭐 KBS 기자하고도 접촉을 했던 것 같아요. KBS 기자가 이미 SNS에 뭐 그 내용을 봤더니 참 그 사람이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알겠더라, 가관이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취재 뭐 또 방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워낙이 아마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 7시간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그 좀 작은 언론사다 보니까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향후 이 파장과 또 여러 가지 송사를 걱정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도 고려 대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허위 학력,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 경력을 보도했던 뉴스버스와의 통화 내용에서도 국민의힘의 대응은 그런 작은 언론사 혹은 언론사 같지도 않은 언론사와 통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언론사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7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기자님들이 통화할 때 적대적으로 통화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도 저희도 취재를 응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취재 요청을 하실 때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마치 취재를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도 많은 비판 기사를 저희가 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7시간 동안 어떤 대화 내용이 과연 어떤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이 정말 큰 돌풍을 만들어내실지가 참 저도 우려와 함께 걱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처분 신청 신문이 끝나는데 말이죠. 정화석 의원. 통상적으로 법원이 보도 금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뭐 아마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기각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리는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 표현의 자유를 누를 만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측의 인격권, 사생활의 보호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까? 이번 사례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뭐 지금 재판부의 이 판단을 갖다가 미리 예단하긴 뭐합니다만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이런 한 축과 그다음에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 이런 부분의 한 축이 항상 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번 사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전 11시에 이 신문이 시작돼 가지고 한 30분 만에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일찍 끝났네요? 예. 그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기자의 취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화 속에서 나온 사적인 대화 내용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이 사생활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이 그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뭐 7시간 45분에 걸친다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체가 지금 뭐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뭐 그 당사자인 김건희 씨도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아야 이 내용이 사생활,
개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시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더 중시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그 7시간 45분에 담긴 대화 내용을 한번 그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걸 보고선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서 신문을 이제 속개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4시에 다시 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오늘 밤 늦게나 결정이 나오겠군요. 그렇겠죠. 나오더라도. 네. 자,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국민의힘이 법원에 낸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또 MBC 항의 방문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지난주부터 주소창 주영진의 소통 창구라고 하는 코너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질문을 받습니다. 유튜브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고 계시는 분들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댓글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 잠시 뒤에 또 다시 보도할 내용들, 이재명 후보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폭로한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이 어제 사망 원인 1차 소견, 심장 박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연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 출연한 세 분과 함께 그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 여부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건희 씨 측은 취재가 아니라 사적인 통화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취재한 쪽에서는 분명히 취재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 대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도와줘서 접근한 게 아니라 처음 접근은 우리 기자도 일면식도 없이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죠. 근데 김건희 씨 전화번호 아는 기자들은 많지만 대부분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임명숙 기자입니다. 이렇게 처음 대화를 시작한 거고 이 김건희 씨가 서울에서 임명숙 기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녹취를 할 거는 뻔히 생각할 거잖아요. 김건희 씨 같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분이 기자가 전화할 때 녹취한다는 기자가 어디 있겠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다 녹취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통화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김건희 씨도 우리 서울에서 기자와 통화를 해서 뭘 얻어낼 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쉬운 세 번의 그 긴 시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내가 유감스러운 건요. 네네. 그 녹취를 허락을 받고 했냐 안 했냐 하는데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알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가 MBC가 뭐 특별히 우려고 관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연결된 게 MBC이기 때문에 MBC한테 준 거고 또 우리는 이걸 취재할 때부터 우리가 보도하지 않으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메이저 언론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소리에서 방송을 하면 언론들도 뭐 잘 그 인용 보도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는 사실이잖아요.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하면은 다른 언론사들이 잘 인용 보도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MBC에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은혜 의원님, 네. 이 백운종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53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뭐 어제까지는 뭐 20차례, 25차례 그랬는데 훨씬 많이 통화를 한 거고 녹취를 허락받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건 허락받지 않고 녹취했다는 거는 이 백운종 대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보통 기자님들은 인터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갖죠. 네. 그리고 나서 보도가 될 때에도
굳이 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취재원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거는 그냥 앉아서 계속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대화를 한 거였죠. 사적으로 대화를 한 것을 마치 공적인 검증인 양,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모습까지도 공인이니까 비판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의도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서울의 소리라고 한 곳에서 김건희 씨하고 녹취가 성공될 때마다 그 문자 메시지를 열린 공감 TV라는 데로 보냈고 네. 열린 공감 TV와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이 녹취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유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의혹을 던졌고요. 또 그것이 과거에 채널A 기자 한참 한동훈 그리고 유시민 씨와의 조작에 채널A 기자가 개입되지 않았느냐를 보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번 일요일 날 이 녹취를 MBC에서 받아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왠지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시계 바퀴가 착착 맞아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선거 후반에 대장동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터지면서 잇따라 맞불처럼 터지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친여 성향의 유튜브였다면 그분들이 또 MBC를 택하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일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의 의도성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여쭙고 있는 거죠. 진짜 기자인지도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경태 의원과 통화한 기자가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 장경태 의원이 뭐 민주당 가령 뭐 지도부나 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지 잘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이 나오면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런 통화를 이야기했는데 그 통화 녹음을 기자가 장경태 의원이 지도부나 뭐 후보를 가령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내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일비재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제가 일입니까? 기자님이 전화 주셨을 때 이런 저희가 평가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지면으로 서면으로 뭐 당연히 팬 기자님들은 당연히 쓰셨고요.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답변하는 그 녹취도 실제 방송에 나가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녹취하는 건 당연히 뭐 저한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자님과 통화할 땐 기본적으로 이게 녹음된다는 걸 전제하에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 여러 가지 녹취 과정이 뭐 예를 들면 5년 전 녹취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미 뭐 윤석열 후보께서 뭐 지금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도 아닐 때 그때의 녹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대선 후보로 유력 대선 후보로서 이 대권 행보를 하고 계실 때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김건희 씨의 이 대화 자체가 공적 대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서울의 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가 원래 알던 친구 사이거나 지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서울의 소리 소속 언론인이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그 밝힌 이후에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건 공적 대화다. 그리고 또 이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보통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각을 보통 인용을 요청할 때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 사적 대화라든지 혹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어떤 사례가 피해 사례가 특정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하실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아마 하셨을 텐데 특정되지 않는 이 사생활 침해라든지 사적 대화라고 이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걸로 가처분 신청을 하셨을 텐데 그 대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침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저는 이제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까지 대화하셨는지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김건희 씨와의 대화는 모두 다 공적 대화로 보고요. 앞으로 이 대통령 제2부속실에 청와대 행정관의 지원을 만약 영부인이 되신다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학력, 경력에 이어서 이 대화 논의 내용도 아마 이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많은 대화가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지라시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도록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일비재하다는 장경태 의원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도 있네요. 정말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취재를? 그러니까 아니 예? 제가 예. 답변을 드리면 예. 그게 다
지면에는 인터넷 언론, 그러니까 그 장경태 지면에 의원의 다 나오는- 실명을 박아서요. 예, 다 그 지면. 녹취도 나가고. 제가 이제 오프 더 근데 레코드를 대부분의 전제로 상대 당에 대한 비판 내용 이런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하고 예. 말씀드리면 이제 안 써주시긴 예. 하는데 제가 그 말 안 하면 뭐 쓰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형수욕설이 한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 형수욕설이 왜 장장 풀로 공개가 됐느냐. 선관위에 이제 유권 해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편집하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이었죠. 따라서 장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갈지 모릅니다. 오로지 어떤 한 매체에 의해서 그 내용이 친구처럼 했던 말이 방송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편집되고 그것이 보도가 될 경우에 물론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엎어진 명예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조심해서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이 감시사에 어떻게 숨막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대법원에서 혹은 법정에서 했던 발언까지도 그대로 인용하면 제소를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의 정권 창출 혹은 정권을 유지한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는 불편하면 이렇게 제소로 그리고 재갈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뭐 참 보태신 짧게만 말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와 친구 사이였거나 지인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제 친구 아니요, 간의 친구 사이는 제가 친한 비유로 사이 말씀을 간의 드리는 거죠. 대화도조차 그분이 공개해야 되느냐라고 기자라고 하셨는데요. 칭하고 기자로 취재했으면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했어야 하죠. 누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그 기자님은 강남구청장도 취재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특종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는 특종을 하고 왜 지금은 특종을 미루죠? 어떤 의도입니까? 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대화도 선관위의 판정을 받아서 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지 않는 풀 내용을 공개하도록까지는 다 지금 이 판정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7시간에 대한 만약 악의적 편집을 만약 MBC가 했다면 MBC는 그 책임을 질 겁니다. 하지만 결코 이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불법에 대해서 두려워할 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잠깐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이 그동안 이런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을 내리는지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했던 김건희 씨 측, MBC 측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법원이 가장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즉 방송을 금지시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럴 정도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즉 방송을 그냥 내보내서 이 방송의 대상이 된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그쪽에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방송을 해도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1번과 2번이 모두 인정이 돼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방송을 금지시킨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가처분 신청의 경우 기각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법원은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번 결정이 또 앞으로 본안 소송도 진행이 돼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나올 겁니다.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서 방송되는 내용 또 사적인 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전화통화 내용에서 이건 취재입니다. 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도 과연 방송을 해도 된다. 그러면 법원이 어떠한 논리로 그것을 허용했는지 이거는 앞으로 언론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심리에 참석한 김건희 씨 측 그리고 MBC 측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이 녹음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 기획을 한 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그에 따라서 친한 관계가 된 후에 그 후에 매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이분은 일단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그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불법 행위에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가담한다면 이는 반드시 큰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녹음이 매우 불법적으로 그리고 불법한 목적하에 녹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도 충분히 이 의견을 들어주셨고 또 채무자 즉 MBC 측에서는 충분한 반론권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체 녹음 파일 7시간이나 되는 녹음 파일 중에 그 일부분만 보여주고 이거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반론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저희도 일단 방송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새 많이 돌아다니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막아달라라고 예비적으로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실지 좀. 네, 법원의 판단을 현명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혹시 신문기일에서 녹음본은 재생이 되나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한 말씀만.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녹음본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는 다 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에 계신 기자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MBC나 또 KBS나 다른 방송사도 혹시 SBS에 만약에 저런 연락이 왔다고 한다면 SBS는 또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 저는 해봤는데 정화석 의원 혹시 해보셨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MBC KBS뿐 아니라 SBS에도 이런 연락을 해왔다. 그러면 SBS는 어떻게 했을까? 받은 기자의 입장과 그걸 갖다가 이제 보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책임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정치적 파장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아까도 서울의 소리가 녹음 파일을 MBC한테 주고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취재한 거를 주는 게 기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아까 김은혜 의원 말씀하셨지만 주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아까 위의 판단 데스크나 책임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것처럼 자기 매체에서 보도가 불가능해졌는데 기자적 양심으로 이건 보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 외에는 자기 매체 외에 딴 데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용납한다거나 좋아할 기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력 후보 두 후보가 상당히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만 취재가 됐다. 이것도 사실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취재가 되고 확실하다고 하는 판단이 들면은 보도를 하는 게 또 언론사의 본령이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정화석 의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이번 일을 갖다가 긁어부스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을 것 같은 돌발 사건을 괜히 이 일을 키웠다라는 게 홍준표 의원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 부분은 이제 이 통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국에 항의 방문을 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이 옳다 바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의 말도 결국은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걸 갖다가 괜히 일을 키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 한번 보면서 주소창 주영진의 소통창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콕콕이라고 하는 영어 아이디 쓰시는 분들, 국민들이 들어보고 판단할 일인데 미리 막는 이유는 뭔가요? 이건 김은혜 의원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들어보고 판단한 일을 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준은 네. 공익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익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나 아니면 저급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먼저 함께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어느 누구나 공적으로 국민들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가족까지 어떠한 비판이나 아니면 국민의 검증을 피하려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마치 고민을 들어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고 작전처럼 내가 보도를 오보로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접근한 뒤에 취득한 정보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그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가요? 김태민 씨, 아마 본명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가족의 통화 내용도 공평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네, 이미 잠깐 시간을 내셔서 검색만 하시면 여기저기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공개되어 있고요. 이미 뭐 보수 유튜브 사이에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이 뭐 공개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지만 충분히 다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라도 인터뷰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보내나. 진오 이런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보내셨는데 기자인 제 입장에서는 인터뷰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보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고민이 되겠죠. 야, 이건 정말 특종인데 이거는 내보내면 정말 반향이 클 텐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어. 정말 고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화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예전에 고위공직자 네. 한 분이 이 사석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 하는 술자리에서 국민은 개돼지라고 네. 칭했다가 결국 이제 징계를 받고 옷을 벗으신 분이 계셨죠.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게 결국은 판단 기준은 그건 또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한 얘기고.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지금 두 사람만이 지금 통화한 거니까. 어쨌든 예. 결국은 판단은 공익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에서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인격권과 어떤 식으로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한 뭐 끊임없는 고민을 모든 기자들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가 많이 늘어났고 예전에는 기자 언론사라고 인정받는 곳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가 국민 1인이 1인 미디어 시대니까 말이죠. 기자가 많이 늘어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앞으로 기자와의 통화 기자가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공의는 뭐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영원히 사적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통화 내용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한 것도 언제든지 기사가 될 수 있다. 방송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어찌되고 농이 좀 지나치면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혹은 또 정정을 하면 보통 기자님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을 수용해 주십니다. 아, 이건 제가 참 발언이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뭐 기업인이 기자님을 매수하려다가 그런 보도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매수하는 그 대화 자체를 혹은 통화 내용 자체를 과연 그 사람이 동의해서 보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되건 공익의 의미를 맞춰서 한다고 보고요. 저는 방금 전에 이 국민의힘 측 또 김건희 씨 측 변호인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인상 깊은데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지라시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이 부분만큼 막아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김건희 씨 변호인이 김건희 씨와 직접 대면을 하시고 변호를 직접 하시는 건지 혹은 실제 그 통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소송한다는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내용이 과연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은 왜 이렇게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혹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이 좀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저희였다면 뭐 배우자 수행실장이라든지 뭐 직접 배우자님과도 통화해서 확인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좀 대응 방식 자체가 좀 지나치게 우리 홍준표 의원님이 또 우리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홍준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7시간 얘기가 하고 넘어갔으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 반응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통화 오래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걸 막 갑자기 가처분 신청 내고 MBC 항의 방문하시고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지금 더 이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방식이 조금 그러니까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김은혜 의원님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7시간을 두고 세월호 7시간을 떠올린다고 한 여당 의원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선거가 급하죠. 그렇지만 그 7시간이 수십 차례에 걸쳐 아마 당사자 김건희 씨만 하면 3시간 조금 넘는 걸로 전해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굳이 그거를 상대방 기자라 칭하신 분의 발언 시간까지 합쳐서 세월호 7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건 그거는 도를 넘어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물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김건희 씨 자체에 대해서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김혜경 여사의 해경군 김 씨를 여기서 다시 논의를 해볼까요? 잠시 뒤에 변호사 비대납 의혹에 대해서 해경군 김 씨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번 선거는 후보를 검증하고 후보 부인도 물론 검증 대상이지만 인격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다시 한번 입에 올리면서 활용하는 그런 정치는 이쯤에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냈고 오늘 법원에서 신문이 있었다. 오늘 중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토대로 해서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